반갑습니다. 먹거리TV 구독자 여러분, 오랜만이네요. 먹거리 한방병원장 김기옥입니다. 제가 경희대에서 한방재활의학을 전공하고 벌써 지금 척추 치료하는 한의사 31년 차, 25년 현재 만 30년 척추 치료하는 한의사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저한테 치료받으신 분들 상당 부분은 알고 계십니다만은 실은 유튜브에서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실은 허리 환자입니다. 정확히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공부 잘했죠. 좀 재수없는 얘기 좀 공부 잘했습니다. 근데 어머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취미로 좀 운동을 격하게 했습니다. 럽처 디스크라고 그러죠. 굽성 디스크로 디스크가 굉장히 많이 크게 흘러내렸죠. 오른쪽 다리가 거의 마비될 정도로 심각한 통증이었는데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때는 지금하고 달리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컸었고 의료적으로 어떤 치료법들도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고 무엇보다도 입시를 1년 정도 앞둔 고2 하반기였죠. 또 저희 모친께서 그때는 속설입니다만은 수술을 굉장히 무서워했기 때문에 저희 모친께서 수술을 하면 속된 말로 허리 병신이 된다. 방송 용어로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만 허리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너무 염려하신 나머지 저는 정말 너무 오른쪽 다리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아팠기 때문에 저는 뭐라도 하고 싶었지만 저희 모친께서 격렬히 반대하셨죠. 뭐 이것저것 치료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뭐 대침도 맞아보고 스테로이드도 써봤고요. 뭔지 몰랐죠. 그때는 제가 학생이었으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부친께서 이제 교직에 계셨는데 백방으로 저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습니다. 버티고 어찌 하다가 경희대 한의대 다닐 때 본과생 이럴 때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에 결국 수술을 하게 됩니다. 저는 수술하면 다 나을 줄 알았죠. 수술하고 나서야 깨달음이 왔죠. 저를 이제 집도해 주신 분이 경희대 원장을 2번 연임하신 당대 명이셨죠. 지금도 평생 제 은인으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살고 있습니다만은 뭐 어린 학생이었으니까 수술 직후에 저는 모든 게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심한 방사통, 다리를 당기고 걸을 때 아팠던 통증은 많이 호전이 됐는데 여전히 저리고 여전히 감각이 흔히 말하는 남의 다리였던 거죠. 수술 끝나고 이제 그 다음날 오셔가지고 교수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야 김구나, 유착이 너무 심해. 유착이 지금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내가 쉽게 이야기해 줄게. 이게 나가는 신경통로인데 디스크 터진 거랑 너가 5년 넘게 버티면서 퇴화돼 가지고 이게 떡이 됐다. 그래서 내가 정말 열심히 이거 수술 잘해보려고 제거를 했는데 너무 유착이 심해서 자칫 잘못하면 신경에 손상이 될 것 같으니까 30% 정도만 제거했으니까 한 1년 정도 휴학을 하고 좀 기다리면서 집에 내려가서 재활치료 좀 받거라. 아, 정말 슬펐어요. 네. 근데 이제 정신 차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무려 5년을 넘게 버텼거든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앉아있어도 어깨 높이가 좀 다릅니다. 이렇게 측만증으로 살고 있고요. 고등학교 시절에 허리 다치기 전에는 키가 거의 79였습니다. 지금 이제 77 될까 말까. 측만증 때문에 오는 거죠. 그리고 70kg대를 유지했었는데 수술할 때 55kg였습니다. 신경 압박으로 오른쪽 허벅지가 왼쪽 허벅지보다 둘레 길이가 거의 5cm 가까이 얇아져 있었죠. 신경이 하는 역할은 감각을 담당하고 근육의 운동을 정상적으로 움직일수록 전달해주는 통로거든요. 그게 심각하게 눌려버리니까 감각도 문제가 생기고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근육이 위축이 됩니다. 저는 5년 넘게 그걸 버텼죠. 그래서 수술을 참 잘해주셔가지고 고맙게도 뭐 예약하고 수술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아파서 제가 방학하자마자 가서 부탁을 드렸더니 제가 기억하기에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날인데 교수님께서 오프 때 쉬는 날 나오셔가지고 제 수술을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수술 잘 해주셨고요. 하지만 이제 어쩔 수 없이 여전히 손상 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저는 오른쪽 다리의 감각장애와 미세하게 항상 저림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환자분들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충분히 되실 걸로 봅니다. 자, 기본적으로 참 슬픈 얘기인데요. 저 또한 그러했었고 모든 환자들이 그러시죠. 다 낫고 싶죠. 근데 이미 신경이 손상이 돼 있는 겁니다. 의학적인 한계가 있는 거고요. 저는 다행스럽게 3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허리 상태와 그다음에 똑같은 MRI 소견을 가지고 골프도 치고 스키도 타고 술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 히스토리를 모르는 지인들이 봤을 때는 누구보다도 역동적으로 살고 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제가 아팠던 그 병력 기간 동안에 잃어버린 20%는 되찾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도
30년이 넘게 의학적으로 최대치인 80%를 유지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재활의 목표인 겁니다. 제 얘기가 굉장히 길었는데요. 학부생 때부터 교수님 찾아뵙고 또 선배들 찾아뵙고 뭐 좋다는 한약, 좋다는 음식, 저희 부모님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셨죠. 지금까지 안 먹어본 게 없습니다. 저희 병원 목코리에 강척 한약들은 제가 20년 이상 제가 직접 먹어서 개발된 약들이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 목코리가 많이 좀 특이하죠. 동병상련이라고 할까요? 제가 이제 말기 협착증이라는 용어를 몇 년 전부터 쓰고 있습니다만은 수술 몇 번씩 하시고 심각한 부행장애를 갖고 있는 그런 분들 위주로 진료하는 이유가 동병상련으로 그분들은 이미 의학적으로 거의 말단에 와 있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만은 유명 병원에 가도 별 말씀들은 안 하죠. 그냥 뭐 약만 한 달분 두 달분 주고 그냥 운동하라는 말씀밖에 듣지 못해서 참 답답해하시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허리가 아프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런 진료를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서론이 많이 길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제가 40년 허리 환자로서 또 만 30년 척추 치료하는 한의사로서 진료에 임하면서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고 많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좀 썸머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다. 지금 치료 중이시거나 치료를 고민 중이신 분들은 이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협착증의 접근부터 하겠습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협착증은 퇴행성 척추 질환 중에서 가장 끝단에 있는 질환입니다. 퇴행성 디스크하고 협착증하고 다른 질환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관지염 치료하지 않으면 폐렴으로 갈 수 있잖아요. 퇴행성 디스크를 치료를 못하고 관리를 못하시면 협착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실은 같은 선상에 있는 질환이자 좀 더 심화된 악화된 질환을 보시면 되고요. 협착증도 지금 뭐 구분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초기 협착증, 중등도, 그다음에 심한 중등도 이상의 저희가 이제 말기 협착증이라고 이야기하는 3단계 정도 나눌 수 있는데 실은 초기 협착증은요 퇴행성 디스크와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70대, 80대, 60대까지도 우리나라 분들은 정신력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참죠. 참고 또 참고 참습니다. 그래서 초기 협착증 환자는 지금 인식이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들을 잘 안 하시고 진통제나 가벼운 주사, 하물며 그런 치료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약간 무시한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애써 외면하면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임상으로 이제 오신 분들은 이미 벌써 하지에 방사통과 보행장애를 가지고 있는 중등도 이상의 말기 협착증 있는 환자인 분들이 대부분이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 대상으로 제가 가슴 아프지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치료되는 병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자, 거꾸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거든요. 혈압이 올라갑니다. 치료 안 하시겠습니까? 당뇨 수치가 200, 300 올라갑니다. 치료 안 하시겠습니까? 고지혈증이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치료 안 하시겠어요? 치료하잖아요. 근데 그게 치료가 완치가 되나요? 평생 관리합니다. 중등도 이상의 협착증, 아니 퇴행성 디스크, 퇴행성 협착증은 그런 질환인 겁니다. 치료를 안 하면 계속 나빠져요. 그런데 오셔가지고 그러거든요. 시술, 수술까지 하시고 병력이 5년, 10년인데 아이고 원장님 나 안 아프게 해줘, 다리 안 저리게 해줘, 정상적으로 걷게 해줘. 그러고 싶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환자분들한테 그러죠. 저희 병원은 소개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두 분 중에 한 분 이상이 소개로 오시는데 제가 손잡고 이런 말씀 드립니다. 도깨비방망이 있으면 코로나로 어머님 저도 굉장히 병원이 힘들었는데 도깨비방망이로 뚝딱 고쳐드리고 돈 많이 받고 싶어요. 근데 이게 그런 병이 아니거든요. 자, 여기서 재활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100점 만점에 100점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은 이미 환자분도 알고 있고 가족 보호자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재활은 뭐냐? 의학적 재활, 그러니까 의료 재활이 있고 저는 생활 재활을 훨씬 더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자, 의료 재활은 뭐냐?
의학적으로 그 환자 대비 최고치의 치료 효과를 끌어올리는 거죠. 소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아주 정상적으로 액티브하게 살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미세한 증상을 다독다독 가져가면서 80점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 80점이 의학적으로 최고치라는 것을 저는 받아들이고 그걸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생활 재활 속에서 안 보이게 그걸 실천하고 있는 제 자신이 환자이기도 하죠. 이미 이제 찾고 하셨습니다만은 환자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우리나라 병원 4군데 유명한 데서 목부터 허리까지 수술을 6번 하셔서 척추에 티타늄 나사가 24개 박혀 있었던 분이죠. 제 앞에서도 많이 우시고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첫 번째 수술하기 7, 8년 전에는 아프시지만 잘 걸으셨던 분이에요. 수술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수술하시고 그분은 재활치료나 생활치료를 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분의 목표는 뭐였냐면 현상 유지였습니다. 왜? 계속 나빠지고 있었으니까요. 현상 유지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입에 담고 싶지 않습니다만 못 걷게 됩니다. 보조기라든가 워커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라도 벽을 잡고라도 화장실을 자의로 다니시는, 자기의 힘으로 다니시는 분과 대소변을 받아내는 분들은 이 생활에, 그 다음에 그 극심한 우울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치료하는 재활치료, 오히려 이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악화를 계속 나빠지고 있는 거죠. 악화를 막고 그분 대비 30%든 50%든 저처럼 80%든 최고치를 찾는, 그게 진정한 의료의 재활입니다. 자, 그럼 목표치가 올라갔습니다. 계속 좋아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치료를 계속할 수는 없겠죠. 잠시 후에 이제 적정 치료 기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환자분들한테 환자별 운동법을 교육시키고 굉장히 집 환경 구조도 바꾸게 하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살 빼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요요 현상. 왜? 옛날에 요요라는 게 놀이기구가 있으면 다시 되돌아오잖아요. 살을 빼면 다시 되돌아가는 걸 요요라고 합니다. 자, 전국에 척추병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럴까요? 치료가 근본적으로 될 수 없는 질환이기 때문인 거죠. 요요가 저는 감히 조금 완화시켜서 말을 해도 다이어트보다 퇴행성 척추질환의 치료 후 재발 요요가 수십 배에 달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의료인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어디서든 병원의 도움을 받으면 분명히 그 당시에는 효과가 있겠죠. 그러면 그거를 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프로 다시 이야기를 하면 뭔가를 했지만 계속 나빠지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을, 악화되는 걸 잡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 이걸 잡아야 반등이 되는 거고요. 계속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계단식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것도 올라가다가 멈추죠. 그러면 이게 의학의 끝인 거예요. 그러면 치료와 약이든 뭔 도움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생활 속에서 본인의 힘으로 이 상태를 오래 유지하셔야 재발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실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통제 먹고 일 똑같이 하시고 주사 맞고 일 더 하시잖아요. 일단 안 아프니까. 저희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퇴원하실 때 쩔뚝거리고 오셔서 많이 좋아져서 나가세요. 그렇게 퇴원하고 2, 3개월 약 드시면서 여기서처럼 좀 쉬시고 내 운동량 넓히는 거죠. 증상을 최소로 줄여서 그 최소 증상으로 저처럼 운동장을 넓히고 그 운동장 안에서 생활재활, 생활관리를 하는 1, 2, 3 스텝의 그 단계를 가야 되는데, 퇴원하시고 한 달 되니까 이거 좀 살만하신가 봐요. 말씀들 또 안 듣죠. 일 더 하십니다. 텃밭 가꾸시고 골프 치시고 그 6개월 1년을 못 참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오셔가지고 그러죠. 아이고 이게 왜 이렇게 안 나는. 단언하건대 퇴행성 척추질환은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런 완치 개념이 없는 질환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고혈압, 당뇨처럼 평생 관리하셔야 되는 질환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협착증의 치료 개념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의학적으로 최대치로 끌어올린다. 그게 30%든 50%든 80% 이상이든
그리고 적정 기간 동안 최대치를 끌어올린 다음에 그 상태를 본인이 최소 6개월, 1년 이상을 유지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물론 그 이후에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질환이지만 일단 이 정도는 하셔야 된다. 자, 여기서 이번 시간에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래 치료냐, 입원 치료냐 고민들을 많이 하시죠.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아이고 원장님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려운 시기죠. 코로나 4년 5년에 코로나 끝나면 이게 막 좋아질 줄 알았더니 이 혼돈의 시대에 지금 뭐 경기 침체에 자영업자가 1,000만에 달하는 시대인데 저도 자영업자 중에 한 명입니다만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금 5년, 6년째 지금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심한 퇴행성 디스크, 그 다음에 이미 협착증 진단을 받으셨다라고 한다면 치료받는 기간 동안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치료에 집중하셔야 치료의 최고치를 끌어올릴 수가 있다. 본인의 노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가족들의 도움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간단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0분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걷는데 그래도 뭐 증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예를 들은 겁니다. 한 3분 정도 걸을 때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괜찮았는데 한 3분 지나갔더니 증상이 심해지는 겁니다. 이건 뭘 뜻하냐면 몸에서 신호 주는 거예요. 아, 아파요. 쉬어주세요. 그럼 그 3분이 그분한테는 현재 척추 상태로, 몸의 상태로 버틸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최소 단위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 오전 오후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30분 정도 편하게 누워서 쉬셨습니다. 일어났더니 비록 증상이 있지만 심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치료해야 되겠지만 걸었더니 5분도 안 돼서 엉덩이가 무거워지고 다리가 땡기고 아파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상생활이 되겠습니까? 저희 병원이 지금 16년, 목걸이만 지금 16년 된 목걸이입니다. 16년 된 병원입니다. 환자들 사이에서 꽤 유명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제가 중등도 이상의 환자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외래 원장님들 보는 환자들은 마찬가지인데요. 수술 안 하고 오신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몇 년 동안 이것저것 다 하고 와서 그 유명한 병원들, 대학병원부터 두루두루 거치고 와서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첫 번째, 원장님 왜 이렇게 치료가 안 돼요? 그러시는 거예요. 막 그 병원들 욕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야기 말씀 들어드리죠.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 병원들이 왜 유명할까요? 다른 병원보다 치료를 잘하니까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왜 치료가 안 될까요? 질환 자체가 치료가 어려운 특징도 있습니다만 그게 아닙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70대 80대 우리 어르신들 정신력이 너무 좋아. 치료만 생각하는 거예요. 치료받으면 나을 줄 아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이 질환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원장님 동네 앞에 정형외과에서 날마다 물리치료받고 약도 먹고 동네 한의원 날마다 해도 맨날 그 타령이요.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더니 갈수록 나빠져. 왜 그래요? 거기가 치료를 잘못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치료받고 집에 와서 바로 일하시잖아요. 자, 병력이 1년 이상 되고 퇴행성 디스크, 시술이나 수술을 권유 받으셨고 특히 협착증 진단을 받으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치료보다 앞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니 건강한 사람 운동하다 허리 삐끗해도 쉬게 합니다. 저희 병원에 옵니다. 허리 삐끗해도 3일에서 일주일 입원하고 갑니다. 그리고도 한동안 운동하지 말고 조심하라고 주의사항을 주죠. 근데 병력이 1년 이상 됐어요. 말이 1년이지 발견한 게 1년이에요. 치료 5년, 10년입니다. 치료가 1번이 아니에요. 전부 모든 분들이 조바심과 급한 마음으로 치료만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가장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4가지 필수 요건이 있습니다. 허리입니다. 진단이 뭐든 간에 뭐 디스크다, 협착증이다, 무슨 뭐 전방전이증이다, 분리증이다, 만성요통 필요 없습니다. 병력이 1년 이상 됐다, 진통제 먹어도 아프다, 조금만 걸어도 아프다, 뭐예요? 휴식이에요. 쉬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병원 많습니다만은 정말 신경 써주고 제대로 치료해주고 좋은 병원, 흔히 요즘 환자분들이 화두죠.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좋은 병원, 좋은 한의사, 의료인. 예, 어렵습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일단 쉬어야 됩니다. 진료받아야 되죠. 세 번째가 그냥 운동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세 구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 몸에 맞는 운동. 뭐라고요? 내 몸에 맞는 운동. 네 번째가 생활 환경입니다. 저는 한 달 동안 입원 치료하면서요, 가족분들 미리 이야기합니다. 5층에서 계단으로 오르내려요.
잘 걷지도 못하는 분이 그 치료 의미 없죠. 시골에서 단독집에서 혼자 사신 노모입니다. 텃바닥 가고 혼자 쩔뚝쩔뚝거리면서 집안일 합니다. 이 치료 되겠습니까? 치료해봤자 바로 요요 현상이 걸리는 거죠. 치료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병의 특징이 그럽니다. 자, 이 네 가지. 아프면 허리입니다. 다리입니다. 쉬어야 됩니다. 1번 휴식. 쉬는 방법도 배워야 됩니다. 적절한 치료. 내 몸에 맞는 운동. 생활 환경관리. 이 네 가지가 잘 어우러져도 심한 퇴행성 디스크나 협착적 질환을 받았다고 한다면 50% 이상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 의료계의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